자, 오늘 강의의 주제는 아직도 19단을 외운다고? 요게 주제입니다. 진짜 19단까지 꼭 외워야 하나요? 제 생각에는 네. 19단까지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하지만 그런 건 있죠. 저희가 이 19단이 예전에 그 인도 배다수학 맞죠? 배다수학이 한번 유행처럼 지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12부터 19까지, 10부터 19까지 단도 외우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 19단까지 외우자라는 열풍이 잠깐 일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단까지 알고 있으면 정말 좋겠죠.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면. 네. 예를 들면 18 곱하기 18? 바로 넣으면은 좋겠죠. 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걸 기억하는 데는 되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네. 사실 9구단보다 19단까지는 얼마나 오래 걸리냐면은, 9구단 수가 81개라면은 19단까지는 그 4배예요. 기본적으로 네. 외워야 되는 수가. 그 다음에 9구단까지는 한 자리 수 곱하기 한 자리 수 곱인데, 이건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니까 실제 외울 때도 12 곱하기 13은 이렇게 외워야 되니까 외워야 되는 정보가 훨씬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몇 배나 더 많은 노력이 드는 거죠.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효율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게 생각이고, 물론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외우게 된 건 있어요. 네, 예를 맞아요. 들면은 12 곱하기 12는 얼마죠? 144. 그죠? 이렇게 외워놓은 걸 굳이 머릿속에서 지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많이 나오는 수다 보니까 외워놓은 거지. 근데 그걸 갖다 굳이 19단까지 19 곱하기 10까지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지만, 그럼 왜 외우지 않아도 되느냐 하면은, 실제 그 10 몇 곱하기 10 몇 같은 경우에는 19단을 외우지 않아도 되게 간단한 원리로 곱셈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자, 그래서 그거는 외울 필요가 없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요즘에는 사실은 옛날처럼 사람한테 많은 계산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계산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계산기가 다 하죠. 네, 맞아요. 계산기가 이 핸드폰에도 계산기가 있고, 네. PC에도 계산기가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사람은 덧셈 구구랑 곱셈 구구 정도만 할 수 있으면은, 식을 만드는 것까지가 아이들이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나머지 복잡한 계산들은 굳이 우리가 외워야 될 필요는 없다. 이게 점점 추세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 19단의 원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지, 외우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자, 먼저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보면 1강부터 4강까지 이런 그림을 많이 했잖아요. 네. 이 그림을 딱 보시고 좀 감이 오나요? 네, 보니까 이게 둘 다 10보다 큰 수의 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13은 10과 3, 12는 10과 2 이렇게 나눈 다음에 계산을 하면 그렇죠. 네. 자, 이걸 갖다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적어볼게요. 여기가 일단 10이고 이만큼이, 그 다음에 여기가 2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10인 거고, 여기가 3이죠. 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일단 10 곱하기 10인 여기 큰 하얀색 정사각형은 100이에요. 네. 100칸이에요. 여기는 2에다가 10을 곱했으니까 20칸, 3에다가 10을 곱했으니까 30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는 3 곱하기 2는 6이 되죠.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곱셈 알고리즘하고도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에서 1의 자리 곱하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 곱해서 올리고, 이거 같은 의미인데,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니까 굉장히 좀 단순하게 느껴지죠. 네. 단순하게 느껴지고, 이 원리를 이용해서 한번 곱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보니까 네. 100 더하기 네. 20 더하기 30 하니까 50이거든요. 네. 여기 2와 3, 20과 30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50. 네. 그리고 2와 3 곱한 거 6 해서 그렇죠. 156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걸 좀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보면 1의 자리가, 어차피 10의 자리 곱은 항상 100이잖아요. 10몇 곱하기 10몇은. 1의 자리를 갖다가 이제 더한 값은 10의 자리가 되고, 더한 값은 10의 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곱한 값은 뭐가 되죠? 곱한 값은 1의 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면은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건 100의 자리가 되는 네. 거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100의 자리는 항상 100이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1의 자리를 더한 것,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1의 자리를 곱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되게 간단하겠죠.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런 방식으로 풀 수 네. 있는지. 네. 네. 13 곱하기 13. 네. 은 169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11 곱하기 15는
165가 되네요. 그렇죠. 네. 이 방식으로 하니까 되게 간단하죠. 네. 지금 이렇게 3과 3이 있는데 3, 3을 더한 값이 10의 자리가 되고 네, 3, 3을 곱한 값이 네. 1의 자리가 되는 네. 거죠. 마찬가지로 1 더하기 5는 6이니까 10의 자리 60, 그 다음에 곱한 값 1의 자리가 이제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 19단을 외우지 않아도 이런 수만 나와주면은 정말 쉽게 풀 수 있죠. 이건 뭐 외울 필요가 없죠.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되는. 하지만 이렇게만 풀리지 않는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로 나오지 않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수들이 이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네. 자, 먼저 제가 12 곱하기 16을 같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같은 방식으로 풀어보면은 먼저 100의 자리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100.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두 수의 합이니까 80 되고,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두 수의 곱이니까 12가 되죠. 자, 어떻게 보면 1의 자리가 한 자릿수가 돼야 되는데 두 자릿수가 돼버렸어요. 네.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아올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여기 있는 거는 단순하게 이쪽으로 받아올려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192가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10의 자리에서도 받아올림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럼 선생님 13 곱하기 13 한번 해보실래요? 13 곱하기 18을 계산을 하면요. 네. 3 더하기 8이 11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10, 210 네. 더하기 24 이렇게 계산을 하면 네. 234라고 바로 나왔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송 선생님께서 여기 계산을 갖다 빠르게 이제 받아올림을 해버리신 거죠. 제가 그 과정을 약간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여드리면은 이걸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무조건 100이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두 개 더니까 11이 됐으니까 110이 되고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두 개 곱하면 24가 되니까 얘를 더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234가 되는 거죠. 네. 자, 요 방식으로 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그 10몇 곱하기 10몇이라는 19단 곱셈은 다 요 방식으로 할 수가 네.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굳이 엄마들이나 선생님을 위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곱셈 공식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10 더하기 A 곱하기 10 더하기 B. 갑자기 중학교가 나오니까 머리 아프시죠? 머리 아프지만 우리 다 중학교는 나왔죠? 네. 중학교는 나왔고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 A, B는 이제 한 자리 자연수를 말하는 거야. 한 자리 자연수. 네. 한 자리 수 때 이거 한번 곱셈 공식으로 써보면은 먼저 이 앞에 거 두고 곱하면 100이죠? 100 더하기 그 다음에 10이 앞에 오고 A 더하기 B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고 잘못 적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A 더하기 B가 되고 더하기 AB가 되죠. AB. 자, 여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에 여기서 왜 이 1의 자리에 더하기 1의 자리의 합이 10의 자리가 되고 1의 자리의 곱이 1의 자리에 되는지 나오죠. 물론 이런 식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솔직히 초등학교 애들한테는 이해를 못하는데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된다는 걸 갖다가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원리로 어떻게 보면 17 곱하기 18 그런 것도 바로 암산이 되죠. 17 곱하기 18은 보면은 100의 자리는 1, 그 다음 두 개 더하면은 15니까 150이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되는 거죠. 네네. 뒤에 식이 있었네요. 네. 자, 이런 식으로 17 곱하기 18도 간단하게 계산할 수 네. 있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17 해볼까요? 곱하기 18 네. 이렇게 합쳐서 하는 것이 더 쉬운 것 같아서 네, 제가 네. 한번 해볼게요. 네. 7, 8 더하면 15니까요. 네. 250 먼저 쓰고 네. 더하기 7, 8, 56 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네. 306이 됩니다. 그렇죠. 요거 갖다 또 마찬가지로 제가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드리면은 역시 100, 그 다음에 150, 그 다음에 56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06이 되죠. 네. 이제 이 방식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암산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쓰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이제 다 계산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19단까지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은 이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네. 연습 문제를 네. 또 한번 풀어볼까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연습 문제를 몇 개 더 준비했어요. 한번 선생님께서 푸는 걸 한번 제대로 푸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서 네. 한번 오늘 배운 걸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더하면은 8이니까 180. 아이고. 187. 14 곱하기 12는 160 더하기 8. 168. 한 번 할 수 있는데 제가 자꾸 두 번 적네요.
15 곱하기 15는 여기는 225가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굳이 이걸 갖다 세로 셈식으로 쓰지도 않았고, 네. 그다음에 외우지도 않았지만 되게 간단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곱셈 구구랑 덧셈을 통해 가지고 쉽게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10몇 곱하기 10몇이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갖다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어땠나요? 오늘은 사실 처음에 제목을 19단을 외운다고 라고 하길래 저는 9구단을 외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19단은 또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9단도 마찬가지로 원리만 알면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바로 계산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뭔가 세로셈을 항상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좀 깰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그러면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네. 네.